저는 63세 이은희입니다. 해안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5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서울에서 바쁜 직장 생활에 치여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회계사무소를, 저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도 느꼈지만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야근에 시달리며 건강이 악화되어 가고 있었죠. 어느 해 여름휴가 때 우연히 이곳을 지나게 되었어요.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자리에 낡은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서 카페라도 하며 살면 어떨까? 남편이 농담처럼 던진 한마디였지만 그 순간 저희 둘 다 진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말 그럴까? 서울 떠나서? 왜 안 돼? 우리 나이에 새로운 도전도 나쁘지 않잖아. 그해 겨울 남편이 먼저 조기퇴직을 했어요. 저도 정년을 2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어요.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처음 해보는 사업을 한다니. 하지만 저희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간표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저희만의 시간을 만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건물을 사서 몇 달간 직접 손으로 고쳤어요. 남편이 목공일을 배워서 테이블을 만들고 저는 인테리어를 공부해서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매일 햇볕에 그을리며 일했지만 행복했어요. 드디어 저희만의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설렘이 있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은퇴 후 바다를 보며 여생을 즐기자던 약속을 자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제는 일상이 되어서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고 꿈 같은 나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카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아파라고 중얼거렸어요. 처음엔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괜찮아? 제가 다가가려는 순간 남편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남편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해안로 카페예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의 손을 잡고 괜찮을 거야 라고 계속 말했지만 남편의 손은 점점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지옥과 같았어요.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우리 약속했잖아. 받아보며 함께 늙어가기로 했잖아.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의료진들의 발걸음 소리, 다른 환자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모두 멀게만 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의사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심장마비였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젓는 순간 저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무너져 앉았어요. 마치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카페로 돌아와서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손님들로 가득하던 카페가 갑자기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벽에 걸린 저희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카페 개업 첫날, 남편의 생일, 바다에서 함께 찍은 일상의 순간들. 사진 속 남편의 미소가 너무나 생생해서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나만 남겨둔 거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페 한 구석에 앉아 남편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울었죠. 손님들이 와도 제대로 주문을 받을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려서 커피를 제대로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매일 만들던 커피인데 갑자기 모든 것이 서툴러졌어요. 밤이 되면 더욱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조차 무겁기만 했어요.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커 보였어요. 남편의 베개에서 나던 익숙한 냄새마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새벽 3시
4시가 되어서야 지쳐서 잠들곤 했는데 꿈에서라도 남편을 만나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문제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카페 운영이 어려워져도 대책을 세울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 없는 세상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저희가 함께 쌓아 올린 모든 계획들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힘내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위로의 말들이 오히려 더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들의 선의를 알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점차 세상과 단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어놓아도 손님들과 대화하기 힘들었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웃는 얼굴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으시냐는 인사말에도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말을 하려고 하면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어요. 바다가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던 그 바다인데 이제는 너무 쓸쓸했어요. 파도 소리조차 슬프게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위로가 되던 바다의 리듬이 이제는 마치 제 마음의 아픔을 더욱 크게 울리는 것만 같았어요. 해질녘 이면 더욱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바라보던 노을이 오늘도 아름답게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카페 안의 모든 것들이 남편을 떠올리게 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재즈 음악 함께 고른 테이블과 의자들, 벽에 걸린 바다 그림들. 모든 것이 저희의 추억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그 추억들이 너무나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잔잔했던 일상의 파도 속에 생긴 균열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남편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답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1달이 지났습니다. 그제야 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카페 서류를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상 적자였던 거예요. 빚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남편이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겁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 좀 도와줘. 아버지 빚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런데 민수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저 지금 정말 바빠요. 부장 승진 심사 중이라서. 회사에서 밤새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집도 대출이 있어서. 목소리가 점점 짜증스러워졌어요. 엄마, 아버지가 왜 그런 걸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이제 와서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민수야, 엄마가 언제 너한테 돈 달라고 해봤니? 이번 한 번만. 엄마, 저도 애들 키우고 있어요. 제 가정부터 지켜야죠. 카페 팔면 되잖아요. 그냥 작은 원룸으로 이사 가세요.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딸 지연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 죄송해요. 저도 이혼 소송 중이라 변호사비만 1,000만 원이 넘어요. 게다가 애 아빠가 양육비도 안 주고 있어서 지금 제가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거든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하지만 저도 당장 월세 낼 돈이 없어요. 친정으로 들어갈까도 생각 중인데. 엄마가 오히려 저 도와주셔야 할 상황이에요. 그래도 지연아, 엄마가 혼자서. 엄마, 저도 40대 중반이에요. 이제 엄마가 저희 뒷바라지 할 때는 지났어요. 각자 알아서 살아야죠. 두 자식 모두 저를 외면했어요. 40년 넘게 키워낸 자식들이 어려울 때 등을 돌리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밤, 카페 장부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식들도 나 없으면 잘 살겠구나. 스스로를 원망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혼잣말이 늘어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손님들이 와도 제대로 응대할 수 없었어요. 주문을 받다가 실수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커피를 엎지르기도 했죠. 세상은 그대로인데 저의 시간만 멈춘 것 같았어요. 카페 운영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임대료, 전기세, 재료비까지 모든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남편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여보, 나 혼자 어떻게 해? 그날도 평상시처럼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도 별로 없는 적막한 오후였어요. 밖에서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죠. 오랫동안 음료 하나로 버티고 있던 할머니. 한 분이 계산을 하러 오셨어요. 지갑에서 돈을 꺼내시다가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어머, 실례합니다. 사진을 주워드리려다.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사진 속에 제가 잘 아는 얼굴이 있었거든요. 혹시 정혜준 씨를 아세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그럼요, 우리 아들이에요. 바다 쪽에서 봉사활동 하고 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혜준이. 고등학교 동창 이은이라고 해요. 할머니는 더욱 반가워하시며 핸드폰을 꺼내셨어요. 혜준이가 자주 학창시절 친구들 이야기를 해요. 은이라는 친구 있었다고. 바로 연락해 볼까요? 제가 사양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전화를 거셨어요. 몇 분 후 정말로 혜준이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은희야, 나 혜준이야. 정말 너구나. 40년 만의 재회였어요. 혜준이는 많이 늙어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학창 시절의 그 상냥한 눈빛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근처에 사시거든. 나도 봉사활동 때문에 이 동네 자주 와. 혜준이는 어머니를 부축해드리며 앉혔어요. 그 모습이 너무 다정해 보였습니다. 은희야, 남편 소식 들었어. 정말 안타깝다. 장례식에 가려고 했는데 늦게 연락을 받아서. 혜준이의 진심 어린 위로에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기분이었어요. 혜준이는 현재 해양환경보호단체에서 일하는 은퇴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많이 힘들지? 혼자 남으니까 모든 게 막막해. 혜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희야, 혼자 있지 말고 나와 바다 쓰레기 정화 프로젝트 같이 하지 않을래? 사람들 많이 만나면 좀 나아질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혜준아, 나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야. 카페도 제대로 운영 못하겠는데. 하지만 혜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도 보고 운동도 되고 그리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도 많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혜준이의 눈빛이 너무 진실했어요. 저를 정말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생각해 볼게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은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혼자 있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삶을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찾고 싶었어요. 혜준이와 어머니가 돌아간 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계속 밀려오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는 파도를 보니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혜준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닷가 청소 봉사 첫날 새벽 일찍 나왔어요.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바다 냄새였어요.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짠내와 함께 뭔가 그리운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과 함께 걸었던 그 바닷가였습니다. 손에 장갑을 끼고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어요. 손에 묻은 진흙, 부서진 조개 껍데기, 떠밀려온 폐플라스틱들. 생각보다 더러웠습니다. 세상도 나처럼 엉망이구나. 그 순간 옆에서 함께 봉사하던 박영수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치우면 다시 맑아지잖아요. 바다도 마음도.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영수 씨의 말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1시간 넘게 쓰레기를 주웠어요. 등이 아팠지만 뭔가 시원한 기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니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에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모두 제 나이 또래였어요. 각자의 사연을 나누며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웃었어요. 저의 마음에도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꽁꽁 얼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는 기분이었어요. 바다가 저를 살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봉사활동을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민수가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심각했어요. 엄마, 요즘 뭐 하시는 거예요? 민수는 제가 봉사활동 한다는 걸 누군가에게 들었나 봅니다. 화가 나 있었어요. 그 나이에 왜 그런 힘든 일을 해요? 몸이나 상하면 어떡하려고?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민수야, 엄마도 뭔가 해야겠어. 이렇게만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 하지만 민수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카페나 팔아버려요. 그리고 조용히 지내세요. 민수의 말이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아들조차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니 너무 서러웠어요. 반대로 딸 지연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봉사활동 한다면서요? 좋은 일이네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엄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전 엄마가 웃는 게 좋아요. 지연이가 제 손을 꼭 잡는 기분이었습니다. 같은 자식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어요. 두 자식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민수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제 나이에 무리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밤새 고민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길고 무거운 밤이었어요. 혜준이가 새로운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그날 혜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은희야, 카페를 시니어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혜준이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요리 강습도 열고 시니어 모임도 하고 여기가 은희 너의 바다가 되면 좋겠어.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도전이라는 게 설레기도 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카페가 계속 적자였어요. 남편이 남긴 빚도 갚아야 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여유가 있을까 싶었어요. 혜준아, 마음은 있는데 돈이 문제야. 혜준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 지원금도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어. 정말 고민됐어요. 실패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어차피 망할 상황이었어요. 밤새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날 것인가. 남편 사진을 보며 물었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답은 없었지만 뭔가 용기가 생기는 기분이었습니다. 결정해야 할 때가 왔어요. 결국 혜준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카페를 시니어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마음은 떨렸지만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시니어 쿠킹 클래스 날이 왔어요. 5분이 오셨습니다. 모두 제 또래 여성분들이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파스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긴장해서 실수를 했어요. 가스불을 제대로 잠그지 않고 불이 날 뻔했어요. 다행히 영수 씨가 빨리 발견해서 큰 사고는 막았지만 화재 직전까지 갔어요. 수강생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분은 위험해서 어떻게 다니나라고 말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요. 괜히 시작했나 싶었습니다. 모든 게 후회됐어요. 수강생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저는 빈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혜준이가 들어왔어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실패가 나쁜 게 아니야. 우리 이제 시작인 거야. 혜준이의 말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저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다시 힘이 생겼습니다. 쿠킹 클래스 소동이 있은 지 일주일 후였어요. 민수가 갑자기 카페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화가 나 있었어요. 엄마, 사고 났다는 소리 들었어요. 민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다른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그때 혜준이도 마침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혜준이를 보더니 더욱 화를 냈어요. 이 아저씨가 누구세요? 우리 엄마한테 뭐 하는 거예요? 혜준이가 당황하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 고등학교 동창 정혜준이라고 합니다. 통창! 민수가 비웃듯 말했어요. 4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엄마 꼬셔서 이상한 일 시키는 거 아니에요? 민수야. 제가 말렸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이 나이에 남자친구 만드시려고 그러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몇 달밖에 안 됐는데 혜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깐만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요? 독거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봉사활동이니 뭐니 하면서 접근해서 민수가 혜준이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이 사람 때문에 엄마가 사고 날 뻔한 거 맞죠? 엄마를 이용하지 마세요. 혜준이가 차분히 말했어요. 아드님, 제가 어머니와 순수한 우정으로 순수한 우정? 민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60 넘어서 순수한 우정이요? 웃기지 마세요. 엄마 재산이나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울음을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민수야, 그만해. 내가 엄마 걱정은 언제 해봤니? 엄마가 힘들 때 어디 있었어? 엄마도 이 사람 편을 드시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민수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저는 목청을 높였습니다. 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너희들 눈치만 보고 살 수는 없어. 혜준이는 날 살렸어. 죽고 싶을 만큼 외로웠을 때 손 내밀어준 사람이야.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민수는 혜준이를 쏘아보더니 도끼 서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실 대로 하세요. 하지만 나중에 사기당하거나 다치셔도 저 모르는 일이에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혜준이를 바라보며 죄책감을 느꼈어요. 혜준아, 미안해. 아들이 그래서. 혜준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은희야, 이건 너의 인생이야. 포기하지 마. 그 말이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제 인생 맞아요. 이제는 제가 결정해야 했어요. 시니어 커뮤니티는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실수 이후로 더 조심하게 됐고 수강생들도 늘어났습니다. 카페는 이제 은희의 바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무리를 했나 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 준비부터 시작했어요. 오전엔 요리 강습, 오후엔 카페 운영, 저녁엔 청소와 내일 준비까지 모든 걸 혼자 했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밤 12시가 넘었어요. 피로가 쌓여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이 제게는 삶의 이유였거든요. 어느 날 오후 평상시보다 많은 손님들이 몰렸습니다. 주문이 밀렸어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식은땀이 흘렀어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일했어요. 그때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떨어졌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깨진 잔이 흩어졌습니다. 아, 숨이 쉬어지지 않았어요. 가슴을 움켜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면서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손님들이 소리쳤어요. 누군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혜준이가 달려왔어요.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괜찮아. 천천히 숨 쉬어요. 혜준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혜준아, 미안해. 나 때문에. 아니야, 아무 말 하지 마. 구급차 금방 와. 혜준이가 제 이마에 식은땀을 닦아주며 계속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제 마지막 의식이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가면서 저는 정신을 잃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혜준이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나 봅니다. 은희야, 괜찮아. 혜준이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얼마나 걱정했을까 싶어 미안했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성 심장 부정맥이라고 했습니다. 좀 쉬셔야 해요. 이런 식으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쓰러질 줄 몰랐습니다. 혜준이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고마웠어요. 혜준아,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뭘 해도 잘 안 되네. 은희야, 혜준이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내가 너무 무리한 제안을 한 것 같아. 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혜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을 탓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니야, 혜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무 조급했어. 저는 혜준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살 수 있었어. 혜준이가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어요. 은희, 네가 아프면 나도 견딜 수 없어. 그 순간 혜준이의 진심을 느꼈어요. 저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저처럼 지치지 않는 파도를 보니 힘이 났습니다. 혜준 씨, 나 이제 좀 천천히 갈게. 너무 서두르지 않을게. 혜준이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그래, 우리 천천히 가자. 바다는 늘 우리를 기다리잖아요. 민수와 지연이가 찾아왔어요. 민수는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니 미안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퇴원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카페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도 손님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시니어 요리 교실에서는 전문 요리사가 파스타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제가 쓰러진 후 주변 분 중에서 요리하시는 분이 가끔 도와주셨습니다. 모두들 즐거워 보였어요. 사람들이 서로의 인생을 나누며 웃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때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제 옆에 앉더니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이제 알겠어요. 엄마도 당신만의 인생이 있다는 걸. 민수의 사과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을 안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혜준 아저씨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민수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에 마음이 놓였어요. 민수야, 고마워. 엄마가 건강하게 잘 살게. 바닷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남편이 함께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알겠네. 이 바다는 나를 살린 거였어. 혜준 씨가 커피를 가져다 줬어요. 함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저의 새로운 인생도 이 파도처럼 계속될 거예요.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잔잔하겠지만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은희의 바다에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어요.